전일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한 12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좀 많이 빠지네, 좀 심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2시가 넘어가면서 하락폭이 순식간에 2배나 확대가 됐죠. 코스피 지수마저 한때 10% 넘게 빠지면서 사이드카는 물론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40분 동안 거래가 안 됐어요. 정말 한 40여 년 만에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바로 외국인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지속을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무려 5,4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 5천억 이상 사들인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과연 외국인은 역사적 최악의 폭락장에서 어떤 주식들을 매수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주요 이벤트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전일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바로 ISM PMI였습니다. S&P 글로벌 PMI도 발표가 됐었는데, 일단 S&P 글로벌 PMI 같은 경우에는 50보다 높게 나왔는데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다소 약간 좀 불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지만 뒤이어 발표된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그리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고용지수라든지 물가지수라든지 신규 수주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고 기준선인 50을 다 웃돌았습니다. 자, 이 영향으로 약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소 불식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증시가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미국 3대 지수 역시 크게 하락해서 마감을 했지만은 한때 나스닥 100 지수가 6%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4%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만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한때 50, 60까지 올라갔다가 이 부분도 많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전일 외국인이 어떤 주식들을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사들였는지 살펴보면요. 자, 5일 외국인이 순매수한 코스닥 업종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섹터 구분을 해봤고요. 가장 많이 사들인 그런 주식이 바로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거의 한 50%의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제약 바이오에 집중이 되었다. 다음은 화장품이고 그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약 바이오와 화장품이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실리콘투, 테크잉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확실히 제약과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최근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약간 경기 방어주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추가적으로 나름 신약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실리콘투, VT가 있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체는 아니죠.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화장품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는데 지난 1일이죠. 매월 첫날 이때 수출 통계가 나오잖아요. 7월 화장품 수출이 14개월째 증가를 했습니다. 화장품 수출액은 8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9.7%, 거의 3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누적 화장품 수출액이 19% 정도 성장을 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한 100억 달러 정도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하더라도 수출이 잘 되는 분야는 계속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업종들은 잘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금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수급적인 노이즈를 담당했던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강세가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한때 달러엔 환율이 142원까지 내려갔었는데 현재로서는 한 144원 정도. 근데 물론 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열려봐야 됩니다. 9시 이후가 돼야지 본격적인 이제 수급이 발생을 하면서 의미 있는 가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에는 전이 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양봉으로 나와 있죠. 시작
당시에는 거의 한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3% 상승해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반대 매매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은 다소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전일 하락이 정말 역사상 최악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제 주식 투자 인생 중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한 적은 정말 드물거든요. 코로나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정도 돼야지 한 이 정도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0년도 이후로 1일 낙폭이 가장 컸던 그런 시점을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나름. 자, 그랬더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하락이 역사상 5위입니다. 5위. 가장 크게 하락했던 때가 2001년도. 이때 닷컴 버블 당시였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대 4위입니다. 4위. 정말 0.2%포인트만 더 하락했으면 4위, 즉 동메달을 딸 뻔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확실히 이 코로나 때 2020년 3월 19일 이때보다도 하락폭이 더 컸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거의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의 하락폭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1일 낙폭이 컸었던 이때 시점부터 과연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증시는 과연 반등에 성공을 했을지 그 부분도 알아보면 좋겠죠.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이후에 1개월 정도 지나면은 과연 증시는 어떻게 됐느냐? 일단 상승 확률이 66.7%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7.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하락폭을 만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3개월 후에는 상승 확률이 거의 한 80% 그리고 평균적으로 17.6% 올랐습니다. 하락폭을 만회하고서라도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 후로 가면은 상승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은 평균적으로는 확실히 30% 정도 상승을 했다. 더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그런 시기를 살펴보면은 2000년대가 많습니다. 즉 이때가 바로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였죠. 이때 특징은 뭐냐면은 거품이 상당히 많이 꼈고 이 하락폭도 컸는데 그 하락이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블이 터지고 나서 바로 경기 침체가 찾아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장기간 하락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정말 시스템적인 위기, 상당한 위기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다시피 한 6개월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008년 11월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 때부터는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지수 보시죠.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낙폭을 기록한 이후 1개월 정도 지나면은 상승 확률이 한 70%, 66.7%, 평균적으로 8% 상승을 했다. 근데 3개월, 6개월로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 확률은 낮아집니다. 평균 상승률은 높아져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1990년 출범한 이후로 1000포인트로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얼마죠? 691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기간 이 10개월 추이를 살펴봤을 때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향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나스닥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좋은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즉 장기간 우상향을 그리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했던 그런 시기를 살펴보면은 앞서 이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 당시입니다. 자, 닷컴 버블이니까 기술주들의 대폭락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달리 말한다면은 이번에 하락장이 닷컴 버블과 같은 엄청난 붕괴 플러스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1개월,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연준의 굴수비 총재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연준이 쓸 카드가 상당히 많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금일 시장은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물론 단기간에 이게 V자로 말아 올리기 힘들겠죠.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닷컴 버블 정도의 버블이 아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FOMC, 자, 이런 것들이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힘내시고 시간은 우리의 편이니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